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듀얼팀 또는 뒤밑팀이라고 하죠. 뒤팀과 밑팀을 동시에 하는, 그래서 두 가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듀얼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수술의 어떤 수술을 경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먼저 이 수술은 밑트임 쪽은 눈 안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겉으로 실밥이 있거나 실밥을 뽑아야 되는 게 전혀 없는데, 뒤트임 쪽은 절개로 3-4mm 정도 째고 그거를 이제 넓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실밥을 좀 늦게 뽑게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눈 수술들은 피부와 피부를 꼬매는 수술인데, 이 뒤팀은 피부와 결막을 꼬매게 돼요. 그 눈이 끝나는 부위를 더 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막과 피부를 꼬매는 작업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좀 더 늦게 안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대략 10일째 정도의 실을 뽑게 되거든요. 그런 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술을 경과해서 관건은 결막 부종이라는 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막 부종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이제 회복이 이제 굉장히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결막 부종이라는 게 이제 수루 붓기인데, 붓기가 보통 피부에 생기잖아요. 어떤 쌍꺼풀 수술하면 피부에만 붓기가 생기는데, 이거는 결막 쪽도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결막 쪽에 만약에 붓기가 생겨버리면, 결막은 이렇게 하얗게 약한 부위잖아요. 연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약간 노랗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런 게 이제 결막 부종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생기면 상당히 보기 싫고 상당히 좀 늦게 빠지죠. 피부가 부은 것보다는 좀 더 흉하고 잘 안 빠지는 느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그 결막 부종을 안 생기게끔 하는 방법들을 고안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결막 부종의 원인이 열이라고 생각해요. 수술 중에 발생하는 열. 전기 소작기로 수술을 약간 하기 때문에 박리하는 과정에서 그 열이 결막 쪽에 전해지면 그게 결막 부종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이 결막 쪽으로 전달되지 않게끔 많이 이제 닦고 체액이든 피든 그런 것들을 잘 차단하면서 수술을 하니까 결막 부종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거든요. 제가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수술 중의 과정이나,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체질, 결막이 또 굉장히 더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피부가 얇고 결막도 약하신 분들은 그런 걸 다 차단하고 조심해서 수술을 했는데도 결막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죠. 하지만 요즘에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꼴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을 100%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 20분 중에 19분 정도는 결막 부종이 거의 생기지 않고 어떤 10일째 약간 충혈된 부분은 있지만 실을 이제 막 뽑은 모습,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 경과를 밟게 된다. 실은 조금 늦게 뽑는 수술이 되겠고, 10일째 상태는 어떤지 좀 보여드리고, 한 달째 상태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듀얼팀만 그가 해드린 분이에요. 수술 직후가 이제 10일째를 말하는 것인데, 실밥 뽑은 날 사진이죠. 그래서 눈 가쪽이 약간 충혈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부종도 아니고 이제 충혈인데, 이 정도는 대부분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흰자가 깔끔하게 흰색으로 보일 정도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10일째 실 뽑을 때 이 정도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 같고, 일반적인 경과를 밟고 있는 거고, 눈이 이제 뒤쪽으로 굉장히 시원하게 잘 커진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케이스도 듀얼팀 수술 후 10일째 사진인데요. 이분은 좀 자연스럽게 내려달라고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내리는 양이나 트는 정도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하시면 수술 직후부터도 자연스럽게 약간 충혈된 모습만 있고 뭐 어색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회복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눈이 상당히 짧았던 그런 분인데, 이제 듀얼팀 수술, 그리고 이제 쌍꺼풀 수술도 같이 했지만 어찌됐든 이 영상의 주제는 이제 뒤밑팀이니까 뒤쪽만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가로가 길어졌고, 이분은 충혈도 별로 없죠. 그래서 수술 후 10일째인데, 그러니까 쌍꺼풀은 부었지만 뒤밑팀 쪽은 그렇게 뭐 붓기나 결막 부종 전혀 없이 회복이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눈은 잘 길어졌죠. 다음 분의 경우도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뒤가 막혀있는 눈이라고 해서 듀얼팀 해드렸고, 약간 충혈돼서 뻘건 부분은 있지만 결막 부종은 생기지 않았고, 눈이 10일째 잘 커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0일째는 대부분 이 정도 모습을 띈다는 거죠. 다음 분들부터는 이제 한 달째 된 사진이 있는 분들인데요. 바깥쪽 쌍꺼풀 올리는 작업도 했지만 뒤밑팀 이제 듀얼팀을 해가지고 바깥쪽 흰자 크기를 늘려드린 그런 분이 돼 있고, 눈꼬리도 좀 내려달라고 하셔서 눈꼬리를 살짝 내려드린 이런 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한 달째, 약간은 충혈이 약간은 남아있네요. 하지만 결막 부종은 없이 깔끔하게 뒤가 잘 터진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눈이 좀 가로가 많이 짧은 꼬막눈 형태의 눈이셨는데, 앞팀과 듀얼팀 다 해달라고 하셔서 터드렸고, 수술을 한 달째 이제 이분은 충혈 완전히 없어졌고 완벽하게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이죠. 뒤밑팀의 효과를 최대한 내드렸던, 이런 좀 함몰 아니라 그러죠. 좀 들어간 눈, 꼬막눈 이런 분들의 이제 길어지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것은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커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케이스, 또 눈꼬리가 좀 높으면서 뒤가 막혀있는 분을 듀얼팀 통해서 눈꼬리를 살짝 낮춰드리고 뒤를 터드린 그런 수술 하신 분이고, 수술 한 달째 모습, 충혈이나 결막 부종 전혀 없이 잘 완벽하게 아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듀얼팀을 수술하고 한 달째는 이 정도 경과를 밟게 된다 라는 점이고요. 듀얼팀 수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하면 무조건 뭐 결막 부종이 생긴다 또는 뭐 다시 붓는다 뭐 이런 잘못된 선입견 또는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아이디어도 떠올리고 수술 테크닉,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을 고안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뭐 그래도 100% 어떤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마다 또 환자분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수술 경과는 10일째, 실은 좀 늦게 뽑지만 이 정도 모습, 충혈되어 있는 모습 정도 남게 되고, 한 달째에는 완전히 자리 잡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게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